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 수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수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메르스 감염자 1명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국제 문제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메르스 공포의 실체와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합뉴스TV 경제부 노은지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메르스 첫 감염자가 보고된 후 무서운 속도로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확산 추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건당국이 처음에는 이 메르스 전파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지금 열흘 만에 1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중국으로 출국한 그 남성 1명을 포함해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그 환자들 중 1명의 배우자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이제 최초 환자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이제 보건당국은 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보건당국은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그 한 병원에서 환자 10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문제의 병원은 지금 휴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만 환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들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도 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121명입니다. 이 중에 6명이 좀 빠졌는데요. 오늘 자정을 기해서 이 자가 격리 대상자 6명이 빠져서 121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격리 대상자는 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요. 그 어디서 늘어날지 좀 본다면 그 중국으로 출국한 환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국내에서의 행적이 아직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적이 좀 파악이 된다면 그 안에서 좀 격리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확산 속도도 빠르고 또 앞으로 우려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그 첫 번째 환자와 노출된 그 노출자 중에서 밀접 접촉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이유는 이분이 귀국한 후에 5월 11일경에 첫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확진이 5월 20일 날 됐습니다. 네. 열흘 정도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또 병원 의원을 방문하면서 여러 의료진 그리고 주변 환자분들께 이런 그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접촉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가 60명 이상으로 많았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분이 그 접촉 시기를 보면 주로 5월 15일에서 17일경에 폐렴이 발생하면서 아주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있는 비말을 많이 몸 바깥으로 배출을 시킬 때 노출된 분들이 집중적으로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0명 이상의 환자들이 2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잠복기가 최대 2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간으로 보면 5월 20일부터 2주, 그러니까 6월 3일경까지는 네. 이 첫 번째 환자와의 노출로 인해서 밀접 접촉한 사람 중에서는 환자가 더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이고 문제는 3차 감염자, 그러니까 노출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노출자 중에서 밀접 접촉자가 또 늘어나고 있고 그 밀접 접촉자들이 증상 발현과 함께 3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중국으로 출국한 그 환자의 경우에는 직장과 또 항공기 그리고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시에 그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정도가 밀접 접촉자고 그 중에 어느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유행을 결정짓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놔뒀느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보건당국의 관리가 허술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보건당국이 최초에 이제 첫 환자를 진단을 하고 물론 이제 첫 환자의 진단이 좀 느려진 부분이 있지만 진단 후에 자택격리를 하고 밀접 접촉자, 단순 노출자들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방향성이나 또는 그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격리 원칙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매뉴얼을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매뉴얼들이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밀접 접촉자에 해당되는 그 노출자들이 밀접 접촉자 명단에서 빠져버렸다든가 이 중국으로 간 환자가 처음에 단순 노출자 내지는 노출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됐었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로 확인이 된 것처럼 예. 이런 밀접 접촉자를 가리는 과정에서 좀 누락된 그런 노출자들이 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자택격리를 이제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자택격리 자택격리를 받아야 되는 노출자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또 자택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자택격리 하는 동안에 이 노출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을 좀 하고 실제로 자택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몸으로 뛰어가면서 각각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단순 전화 모니터링만 하면서 실제 이 중국으로 간 사람처럼 직장을 나가고 또 실제 또 항공기를 이용해서 출국을 할 때까지 이 자택격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파악하지 못한 점은 방역 체계가 이미 큰 구멍을 드러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국으로 출국한 환자 같은 경우는 또 항공을 통해서 중국을 나갔기 때문에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접촉을 했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또 국제 문제로 비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환자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이제 홍콩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중국 본토로 넘어갔는데요. 일단 비행기 안에서 3시간 50분 이 비행 시간 동안 그 승객과 승무원들 160여 명이 이제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 환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 지금은 뭐 앞뒤 3열에 앉은 그런 사람들만 뭐 격리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제선이다 보니까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63명이나 지금 탑승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이 중국인이고요. 네네. 또 그 안에는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 파나마인이 각각 한 명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보건 당국이 해당 국가에 연락을 해서 이제 조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비행기 탑승은 좀 나은데 버스 탑승객 같은 경우에는 이 신원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대략적인 숫자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감염병의 경우 이제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완치가 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확진 환자가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홍콩 당국에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국 누리꾼들이 지금 이제 뭐 한국 정부와 이 당사자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문제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그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떤 이유로 출장을 갔는지 그 연유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너무 좀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그 증세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메르스의 증상이 고열이나 기침, 호흡곤란이라고 하는데 언뜻 들었을 때는 감기 몸살하고 구별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예, 메르스의 그 증상만 가지고는 그 완벽한 감별이 어렵습니다. 특히 메르스가 갖고 있는 증상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감기 또는 인플루엔자와 같은 병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감별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3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동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한 여행력이 2주 이내라는 단서가 하나 붙는 것, 그리고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첫 번째 환자와 첫 번째 접촉하거나 노출됐을 가능성, 이 두 가지 역학적인 상황이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증상 같은 호흡기 증상과 같이 있으면 이제 진단의 조건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 여행력이나 그 첫 번째 환자와의 노출력 이런 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 권고를 하기를 3차 감염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설명이 불분명한 폐렴,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폐렴의 경우에는 메르스를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처음으로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환자가 최소한 9명 이상에게 전염을 시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메르스라고 하면 뭐 한 명당 0.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전파력이 세진 걸 보면 바이러스가 변이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슈퍼 전파자라는 개념을 좀
그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예, 예. 이제 슈퍼 전파자의 의학적인 의미는 바이러스가 유전자적인 그 변이를 일으켜서 아주 강력한 전파력과 그다음에 강한 병독력을 가지게 되는 거를 이제 슈퍼 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런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유전자적 변이는 증명이 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이미 중동에서 유행했던 것과 좀 다른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첫 번째 환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렴이라는 굉장히 심한 아주 바이러스를 고농도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질병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 접촉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또 하나는 0.6명이라는 그 전파력 지수는 중동 지역처럼 굉장히 인구 밀도가 적고, 예. 그리고 개방된 공간에서의 그 0.6명이고, 우리나라처럼 첫 환자가 주로 그 가정과 그리고 병원 의원이라는 좀 일부 이렇게 그 밀폐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배출을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증례를 보면 한 환자가 15명까지 감염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의 그 슈퍼 전파자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러스가 변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네. 네. 치사율이 40%에 이른다고 하는데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백신을 만들 때 그 바이러스를 분석해서 백신이 어떤 그 항원이 들어가서 항체를 생성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연구 과정이 거의 3,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개발이 된 뒤에도 동물 실험, 그리고 인체 실험, 안정성 실험 같은 4, 5년씩 걸리는 그런 연구 과정을 거쳐서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게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치료제도 마땅치 않고 또 메르스에 대한 정보도 제한돼 있다 보니까 뭐 유언 비어가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온라인상이나 아니면 SNS 통해서 이런 유언 비어가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혹시 받아보셨나요? 네, 저도 네네. 받아봤습니다. 네, 저는 심지어 이제 중동에 파견 나가 있는 지인한테서도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특정 뭐 의료기관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지역, 뭐 수원이나 평택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지역 이름도 있고요. 그렇죠. 또 잘못된 감염 경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뭐 밖에서는 양치질도 하면 안 된다, 외식도 안 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면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보건당국은 이런 것들이 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사실 무근의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떠돌다 보면 사실 많이들 불안해하시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포자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까지 의뢰하겠다 이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이고요. 그 일각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할 바에는 아예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게 어떠냐, 지역이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직 정부가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비공개를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요. 그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일단 환자들이 좀 혼란스럽고요. 거기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내원을 해야 될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서워서 병을 못 가게 되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뭐 이런 거고요. 이미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 자가격리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뭐 추가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고 하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돌이켜보면 2000년 초에도 뭐 사스가 발생해서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 이외에도 뭐 사스라든지 신종플루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메르스는 좀 어떤가요? 아직까지도 지금 아주 단기간 동안에 꽤 많은 환자들이 첫 번째 환자가 노출된 후에 발병을 하고 확진이 되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파력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이제 아직까지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스나 또는 우리가 경험했던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한테 대유행을 하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실제로 폐렴과 같은 중증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40% 이상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첫 번째 환자 노출 후에 2차 감염자 중에 얼마나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밀접 접촉자가 또 얼마나 늘어나며 3차 감염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전반적인 유행의 양상을 가름짓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접촉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방역 대책이 정말 훨씬 더 많은 그 재원과 인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방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당국이 지금 아주 좀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조금 더 그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불안해하실 수 있어서 어떤 예방책들을 좀 알려주시죠. 네. 3차 감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보건당국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흡기 예방 예절을 갖다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손위생입니다. 손을 잘 씻으셔야 됩니다. 다른 그 병원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면 물론이고 외출 직후나 어떤 그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데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휴지나 또는 급하면 손 가능하면 이렇게 팔꿈치를 가려서 이렇게 재채기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네. 이런 과정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갈 때는 마스크 같은 걸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건당국뿐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